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회사는 바로 파카소입니다. 휴가용 별장을 소유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인데요.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멋진 해변이나 고요한 산 속에 나만의 별장이 딱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한텐 이게 엄청난 비용 때문에 그냥 꿈 같은 얘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카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자, 파카소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공동소유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지분을 나눠 갖는 거예요. 진짜로 내 집이 되는 거죠. 당연히 비용도 사용하는 날짜도 같이 나누고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파카소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그 매력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른바 불케이스,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 파카소는요, 2024년까지 벌어들인 누적 총이익이 무려 122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돈을 대체 어떻게 버는 걸까요? 파카소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요, 이게 진짜 똑똑해요. 그냥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집 지분을 팔 때 수수료를 받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비나 유지보수비, 심지어 나중에 그 지분을 되팔 때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정말 탄탄한 구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옛날에 있던 타임쉐어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파카소는요, 실제 그 집의 지분, 즉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반면에 타임쉐어는 그냥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만 사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카소 소유주는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내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잘 나가요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딱 나옵니다. 벌써 전 세계 40개로 넘는 고급 휴양지에 진출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카소를 통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보이는 주택 활용률 90% 이상이라는 거, 저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비싼 별장을 사놓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으면 낭비잖아요. 근데 파카소는 그 집이 거의 1년 내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업 모델이 좋아도 실제 쓰는 사람이 만족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파카소는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서 5점 만점에 무려 4.7점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어요. 이건 뭐 고객들이 진짜 좋다고 인정한 셈이죠. 서비스가 실제로 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솔깃한 부분일 거예요. 과거의 우버나 이베이처럼 세상을 바꿀 회사를 초기에 딱 알아보고 투자했던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최고 수준의 벤처 캐피탈들이 파카소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싶으시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제 동전의 뒷면, 즉 우리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와 리스크, 부정적인 전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고성장 스토리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파카소의 화려한 성장 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파카소는 아직 EBITDA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활동만으로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적자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마냥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희망이 보이거든요. 아직 적자인 건 맞지만 그 손실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건 회사가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이 세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하는 거죠. 첫째, 만약에 고급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 파카소는 어떻게 될까? 둘째,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직 그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사업 모델이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긍정적인 면, 그리고 우려되는 면.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왼쪽은 엄청난 기회들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세, 부동산을 진짜 소유하게 해준다는 혁신적인 모델, 똑똑한 투자자들의 지지까지. 하지만 오른쪽의 리스크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아직은 적자라는 점, 부동산 경기를 너무 많이 탄다는 점, 그리고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결국 이 양쪽의 무게를 어떻게 보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파카소에 투자한다는 건요, 내일 당장 2배 오를 걸 기대하는 단타 투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큰 그림에 거는 아주 장기적인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파카소는 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이번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